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2차가 이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오늘 이제 하는 과목이 두 과목인데, 제 과목은 이제 사무관리론이고, 그다음 오후에 이제 행정절차론이 있을 거예요. 내일은 또 두 과목이겠죠. 지금 뭐 이제 많은 분이 계신 건 아닌데, 이제 2차 주간식, 이제 2차가 주간식이니까 아무래도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과목 소개 좀 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걸 얘기를 한 다음에 본 수업은 좀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OT라고 해도 되겠고, 왜냐면 이제 인강 보는 분도 그렇고 처음 하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목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식이다 보니까 주간식이라는 게 이제 객관식과는 달리 좀 많이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간식을 대비할까라는 거를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강의니까 이제 OT를 좀 하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저는요, 제 이름은 이제 이상기라고 하고요. 이제 1회 시험부터 강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에 학원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밖에 없는데 이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업체에서 강의를 또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애 모모란 데 있잖아요. 그 애 모모란 데 있죠, 그죠? 애 모모란 데 거기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1회 때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원조죠, 그러니까 1회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원조격 되는데 어쨌든 이건 제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는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1차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2차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2차 과목이 이제 4과목이 있어요. 우선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게 사무관리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 할 것이 행정절차론이 있고, 그 다음 내일 오전에 할 게 이제 행정사 실무법, 그 다음 이제 오후에 하는 게 민법, 계약법, 이렇게 이제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4과목인데, 물론 다 주관식이에요. 논술로 쓰시는 거잖아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문항수는 모두 4문항 출제를 하는데 말이 네 문항이지 이제 5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4문제라고 하는 것이지만 보통 4문제긴 한데 이 4문제가 이제 구분을 지으면 논술이 한 문제가 있어요. 논술 1개. 여기 이제 40점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약술형이라고 해서 조금 짧은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약술형이라는 게 3문제를 주는데 오늘 이제 각각 20점씩을 배점 비율을 줘요. 이렇게 되는데 추세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1회 때 뭐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거의 한 문제가 논술이었다고 그냥 통으로 하나가. 그런데 이제 회차가 지날수록 해서 지금은 이제 통으로 한 문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둘로 또 쪼갠다고 다시. 그래서 논술 문제지만 하나의 지문을 주면서 다시 이거를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두 문제를 나눠줘요. 그래서 보통 평균이 물음 1도 한 20점, 이것도 20점 이렇게 평균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4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5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이라고 하지만 논술이지만 그 약술형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총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5개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50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루당 50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원래 시험 볼 때는 절차론과 계약법이 한 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 하고 요게 이렇게 한 교시예요. 그래서 이제 100분을 준다고. 그 이제 100분을 주고 두 과목을 갖다 100분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는데 이제 그 문제 형태를 보면은 일단 큰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얘네 3과목, 요 3과목은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시면 그 뒤에 아마 이제 기출 문제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서 뒤에. 여긴 전부 다가 이제 사례를 주고 이 사례를 풀어 쓰는 게 문제가 나와요. 이건 100% 다 사례형이란 말이에요. 그 사례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예를 하나 주는 거지. 예를 하나 주고 그 예에 대해서 이제 뭐뭐를 쓰라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가장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손을 못 대요. 예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이제 여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그 자료를 많이 엄청 줄 거라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줄 거고 그 자료 안에 이제 예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다 숙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예를 주면 그 예를 풀어 써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례형 문제라는 거는 당연히 기본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기본 지식 플러스 이건 이해가 철저히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과목은 얘는 극과 극인데, 자, 이 사무관리론은요 일단 사례형 문제를 내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사례가 줄 수가 없어. 또 사례가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례 과목이 아닌데, 그러니까 딱 이제 양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방금 얘기하겠지만 거의 그냥 법 조문을 쓰는 거라고.
법조문을 쓰는 거다 보니까 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머지는 다 사례를 주지만,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사례형 문제를 쓰기 위해서는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반면에 우리 과목은 이해는 그다지 필요치 않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암기량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지. 암기량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책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책이 새로 나왔는데, 이제 뭐 이 뒤에는 물론 이제 법조문도 있고 기출 지문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한 3분의 2라 보면 되겠죠?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을 거의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 그럼 이제 우리 과목을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우리 것도 이렇게 4문제를 출제하지만 실상은 5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5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한 문제당 10분씩 계산해서 50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1교시, 보통 2교시예요. 1교시 2과목, 이게 2과목이니까. 그럼 지문을 한 장 주면서 노트를 2권을 준다고. 노트를. 노트가 이제 표지가 색이 달라. 색깔이. 그래서 이제 일단 1교시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1교시를 본다고 그러면 일단 시험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교시에 대한 문제 2장을 줘요. 지문 2장을 주고 노트를 2권 준단 말이에요. 답안 노트.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걸 먼저 할지는 내가 판단해서 지문을 딱 보고 뭐를 쓰라고 그랬구나. 그럼 그걸 보고 나서 노트를 펼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문에 따라 가지고 목차를 잡고 키워드를 집어넣고 문장을 쭉 써나가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주관식이라는 거를 이제 뭐 시험을 봤던 경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주관식 많이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강 보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뭐 공부했던 것이 뭐 행정학, 뭐 법학 등 여러 가지 이제 전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대학에서 주관식 시험을 봤던 분도 있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의 주관 주자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이 주관식 써본 적이 없다는 거지. 단 한 번도. 그런 분 많이 계신데, 근데 그래도 그분들도 합격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주관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가요. 그 객관식은 사실 그렇죠. 우리가 1차는 객관식이니까 25개씩 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몰라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기를 주니까 내가 그냥 얼핏 알아도 그냥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찍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로지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지문만 보고 내가 알아서 목차를 정해서 딱 쭉 써 나가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시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행정사가 제가 이제 1회부터 강의했는데 1회 시험 전부터 이제 강의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2차가 주관식인지를 모를 때였다고. 그 당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막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회 시험 보기 전에는 말이에요. 이 객관식도 문제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을. 그런데 이제 여기 주관식 발표가 되면서부터 이제 1회 시험, 1회, 2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응시 인원 수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 말고 이제 저쪽 큰 강의실 있는데 큰 강의실에 꽉 찰 정도로 인원이 많았었다고. 주관식인지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주관식인 게 발표 나서부터 인원이 점점점 줄어갔고 지금 이제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만큼 부담이 커요. 이 주관식에 대한 것들이 쓴다는 부담이 크단 말이죠. 우리 출제가 돼요. 자, 그러고 이제 이 과목을 잡으세요. 이 다른 거는 지금 우리가 글쎄요 민법. 자, 우리가 이제 계약법 같은 게 민법인데 요거는 다른 것들은 혹여 이제 그 대학 때 법 전공을 했다면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법을 전공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법 과목이 들어가는 시험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민법이에요. 그 민법이라는 법 과목은 어떤 법 과목 보는 시험 중에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 반드시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던 분들이면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그런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왜냐면 요 사무관리론이라는 거 뭐예요? 요 과목은 말이에요. 행정사 말고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한 번도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 과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행정사에만 이런 시험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격증 외에는 어떤 과목이든지 어떤 시험이든 이 과목이 없다고. 다른 것들은 많이 있어요. 행정법, 그럼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도 행정법 공부하잖아요. 행정법. 그다음 다른 거 많아요. 노무사도 있고 많다고. 그런데 유독 이 과목은 행정사 외에는 시험 과목인 적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다 생소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접한 적도 없어. 이건 대학 때 배울 수도 없는 과목이야. 이거는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학부나 또는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생소하고 처음엔 다 어렵게 느낀다고 이거를. 말들이 다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생소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과목 자체는 말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쉬울 수도 있어. 가장 어렵다는 건 왜 가장 어려울까? 암기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굉장히 힘들죠. 또 우리가 한번 외우면 이게 오래 가면 좋은데 금방 다 까먹어요 또 자꾸. 일단 까먹는 이유가 워낙 어려우니까 말 자체가. 그러니까 금방 외웠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죠 외우기가. 또 그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가장 쉬울 수도 있어.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암기하면 끝나는 거야. 물론 이제 이해도 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외우면 끝난다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필요가 풀었을 말이 없다고. 이건 내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해갖고 어떻게 풀어갈까 막 고민을 막 해야 되는 과목들이거든, 이것들은.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하면 끝나요. 암기하면 그냥 더 이상 그대로 옮겨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겠고 외우기만 하면 끝난다고. 그게 쉬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과 극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그런 과목이긴 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요. 물론 좀 이따 이제 목차를 좀 보겠지만,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법 과목이에요. 법, 그냥 법이에요. 자, 법으로 구성된 건데 편의상 우리 과목은 이제 이걸 1편, 2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이렇게 하는데 1편의 제목은 좀 말이 긴 걸 줄여 볼게요. 행정, 협업, 촉진, 규정이라고 하는 게 1편이에요. 요거는 법이에요, 법. 자, 법 성격은 요거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자, 요것과 이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행 규칙이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이야. 행정안전부령, 부령. 그래서 규정과 그에 따른 시행 규칙. 요거는 이제 행안부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통령령과 그 시행 규칙. 모법은 정부 조직법이에요. 그럼 우리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요거 두 개만 배우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얘가 100%로 봤을 때에 비중이 아니에요. 분량, 양. 분량을 따지니까 얘가 한 6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해요.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2편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을 좀 줄여서 민원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본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 두 개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그 법 시행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국민 제한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둘 다 시행령이에요. 둘 다. 말만 좀 달라요. 자, 그 법 시행령, 국민 제한 규정. 우리가 규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가 다 대통령령이에요. 규정자가 쓰는 것들은.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두 개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법에 의한 시행 규칙이 또 있어요. 이건 행정안전부령이야, 이것도. 행안부령. 그래서 이는 법률 하나, 시행령 둘, 시행 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40% 정도의 분량을 차지를 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6대 4 정도라고 이건 지금 제가 이건 비중이 아니에요. 중요도가 아니라 그냥 양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비중을 얘기할게요. 금방 제가 이제 우리는 논술이 원래 하나인데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약술 두 개로 쪼개잖아 지금. 그다음 약술 이렇게 셋을 출제하게 되는데 약술은 골고루 다 나와. 약술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논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게 시험장 갔는데 약술 한 개를 못 썼어? 전혀 문제 안 돼요. 괜찮아 이건. 막말로 우리끼리 얘기니까 막말로 도저히 기억이 안 나. 뭐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애국가 쓰고 나와요 그냥. 애국가 기억나요? 애국가도 기억 안 나? 기억나죠? 도저히 모르겠어. 도저히 뭐 어떻게 쓸 수 없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애국가 1절 쓰고 나와요. 그럼 볼펜 값은 줘요. 볼펜 값. 무슨 말이야? 이제 저 대학 다닐 때 좀 법대를 나왔으니까 대학 다닐 때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범위를 정해줘요 교수님이 어디 공부해오라고 정해주긴 하는데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하나 맨날 놀고 뭐 술 먹고 그러느라고 이제 뭐 그냥 그러지. 근데 시험장 이제 시험을 보여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라고 크게 써놓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내가 답을 쫙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점수 안 주지 물론 주겠냐고. 근데 F는 안 줘요. 그걸 우리말로 그래서 볼펜값. 이제 썼잖아 이렇게 볼펜값 준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시험도 여러분들이 100지만 안 내면 점수는 줘 무조건. 100지만 안 내면 돼요. 그러니까 100지 안 내면 문제는 어쨌든 간에 뭐라도 쓰면 주긴 준다는 거지 점수를.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과목은요 100점도 없고 빵점도 없어요. 주관식은 100점이 없어. 0점도 없다고. 0점은 있을 수 있어. 100점 0점이지. 근데 100지가 아니면 0점은 없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우량 답안이냐 불량 답안이냐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100점도 없고 0점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100점 줄 리가 줄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아까 약술 하나 문제가 20점이잖아요. 이렇게 20점인데 완벽했었어요. 정말 똑같아. 그대로 옮겨 썼어. 한 글자 안 틀려. 법조문하고. 그래도 이거 점수 안 줘요. 아주 잘 주면 한 13점 줘. 아주 잘 써도. 정말 한 15점 준다? 이건 거의 기적이야. 그러니까 정말 최고 점수 잘 주는 게 한 13점 정도 주는 게 잘 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실감이 안 날 텐데 오늘 첫 수업이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쓰게 할 거예요. 이제 많이 쓰게 하고 여러분 썼던 답안지를 우리가 다 걷어가요. 선생님들이 다 걷어가서 우리가 채점 다 하고 첨삭 다 해서 이제 나눠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합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될 텐데 그때마다 점수를 줄 때 우리들도 이제 거의 2점수 이상 안 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뭐 고등학교 뒤에 사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이 과목은 그냥 아예 복과목이에요. 이게 자 복과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를 보니까 이 과목은 출제되는 경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 조문을 써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이론이나 또는 뭐 실무적인 내용을 써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조합될 수도 있어. 법과 이론이 조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형태가 세 가지 나와 이렇게. 그럼 자 먼저 형태가 법 조문을 쓰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우리 과목은 이제 이 법 조문을 법전을 안 줘요.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죠. 사법고시는 법전을 줘요. 법전을 보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해서. 근데 이제 우리 과목 우리 시험도 법과목이긴 한데 법전을 안 준다고. 법전을 안 준다는 얘기는 외워서 쓰라는 소리예요. 이제 그 뭐 같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쓰냐면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건 조문 쓰는 거야. 내용이 조문 쓰는 거다 그러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할 게 뭐냐면 이때는 말이에요. 이 조문에 오류가 있으면 그건 큰일 나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몇 조, 몇 항, 몇 호 그러잖아요. 법제 1조 이런 식으로 몇 조, 몇 항, 몇 호 그러잖아. 그걸 틀리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야. 그거는. 내용이 완벽한데 한 글자도 안 틀렸어. 그런데 그 위에 조문이 한 조가 틀렸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실 때 조문 틀리면 점수를 안 줘요. 절대. 그건 낙방의 지름길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법 제 2조 제2항 이렇게 예를 들읍시다 한번. 여기 정확한 법조문이었어요. 그런데 외웠는데 요거를 2학년이라 2호 이렇게 써놨어. 답안지에다가. 항인데 호로 잘못 써놨단 말이지. 항과 호는 달라요. 항과 호는 다르다고. 자, 우리가 보통 숫자가 이렇게 이제 원이 그려지는 게 있죠. 요거는 항이야. 읽을 때 항. 근데 원이 없어. 이건 호라 읽어야 돼. 호. 그 밑에 이제 뭐 가나 다를 때 이건 목이라 읽어. 목, 가목, 나목. 그래서 조, 항, 호, 목으로 간다고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틀렸다. 금방 제가 이게 원래 항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호로 잘못 썼죠. 그건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조문을 틀린 순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문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거 조문 쓰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물론 점수 깎이겠지만.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거. 그래서 큰일 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조문을 잘 써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론이나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목차만 잘 구성하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론에 불과하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 그걸 말을 만들어서 써도 돼요. 수험생들의 주관이 개입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거기는 내용 자체에. 그러니까 결국 목차만 잘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자 이게 우리가 시험 주관식이죠, 그죠? 출제 주관식이고 채점하는 것도 주관식 채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지 절대로. 여기는 있는 그대로 옮겨 쓰는 거니까 말을 빼도 안 되고 넣어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옮겨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100개 쓰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해야 점수를 주는 거고 요거는 여기는 말 틀리면 안 되고 조문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을 개입해도 관계없어. 기억이 안 나? 그럼 말을 만들어요 그냥. 근데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차가 기억이 나야 만들 수가 있어. 이게 목차가 기억이 나야 그때 이제 해서 내 주관을 개입해가지고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조합될 수도 있거든. 그럼 뻔한 거지 뭐야. 법조문은 조문 정확히 쓰자 비껴 쓰는 내용이 될 테고, 이론이란 건 목차를 잘 잡아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만들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많은데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조문을 쓰는 거냐 아니면 이론을 쓰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그 이 주관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갈 길이 우리가 먼데 힘이 들어요. 절대 쉽진 않아.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저도 이제 물론 강의를 1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8회 시험에 봤어요. 8회 시험 때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행정 사업을 해요, 현재. 오늘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강의하니까 직원이 혼자 사무실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서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이제 6개월 지났어. 이게 7개월 차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돈은 잘 못 벌지, 아직 초창기니까. 돈은 그냥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제 첫 달만 좀 이제 마이너스였고, 둘째 달부터는 마이너스 안 났어요. 조금씩이지만 이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 초창기니까. 근데 앞으로 자리만 잡히면 될 거라 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주관식을 어떻게 대비할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주관식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자, 이제 주관식 시험 요령 공부 학습 방법이지. 주관식은 말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 기본 이론이 숙지가 돼야 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기본 내용 숙지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제 기본 내용 숙지했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 이 이론이 숙지된 걸 가지고 이걸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문화 시켜야 돼. 네? 문제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문제 지문화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니까, 자, 우리가 이론 공부했겠죠 이제? 지금 11월 달, 12월 달 수업이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왜? 절대 쓰기 안 한다고, 다음 달까지는. 쓰는 게 없어요. 이론만 쭉 강의할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12월 달 끝나고 1월 달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쓰기가 들어가, 바로. 그러니까 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 수업하는 속도가. 왜냐면 쓰는 시간을 빼야 되니까. 지금은 그런 시간 없으니까 천천히 그냥 강의하면 되는데, 1월 달부터는 이제 쓰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 수업 안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야 되니까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막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하는 수업에 착실히 듣고 이런 숙제가 돼야만 다음부터 적응이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지문한다는 말이, 자, 이제 여러분 책을 잠깐 봅시다 한번. 자, 내용 배웠다고 쳐요. 배웠다고 치고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교재에서 109페이지, 109쪽. 자, 109쪽을 펴보세요. 109쪽. 거기 보면 이제 한 페이지에 보니까, 자, 맨 위에 보세요. 셀프 스터디라고 돼 있죠? 그래갖고는 출제 예상되는 답안, 다음 문제 답안을 스스로 작성해 보시오 해놓고 1번 도트에서 17개 있잖아요. 17개가 뭐냐면 그 앞에 있던 단원 있죠. 이 단원에 대한 문제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7개, 이건 이제 공문서 파트에 대한 단원이긴 한데, 요 지문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지문을 딱 보고 그 지문에 따라서 목차, 개수, 순서를 다 정해 써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 금방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이론이 있겠죠, 다 앞에, 그지? 그럼 이론을 숙지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제 지문을 만드는 거라고. 그 단원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게 지문화 되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지문, 지금 17개, 그 지문에 따라서 목차가 구성이 돼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목차를 잡아야 된다고. 자, 목차는 말이에요. 순서와 목차 개수가 중요해져요. 요거 정리해서 외워야 돼. 요거를. 그래서 목차 순서 이거를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고, 이게 가장 주관식 시험을 볼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못 가면 절대 시험장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목차를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공문서 이제 아직 안 배워서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자, 3번을 봐요, 한번. 그 지금 보는 페이지 109페이지 3번. 지금 지문이 뭐라고 써 있어요? 문서의 기능과 필요성 및 처리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이랬죠? 약술이니까 몇 점짜리겠죠, 이게? 20점짜리겠죠, 이게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문을 놓고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지만 목차를 정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자, 그 지문을 잘 봐요. 몇 개 목차가 주어질까? 3개 주어지겠지. 그죠? 기능하고 뭐? 필요성, 그 다음에 처리 원칙이 나오겠죠. 그죠? 아니야. 4개야. 4개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4개 안 보이죠?
그래. 그게 안 보인다고. 그 문제 지금 어떻게 물었어요? 문서의 기능과 필요성, 처리 원칙을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연습이 돼야 되거든. 지문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지문 파악을 하는 거라고. 지문 파악이 안 되면 목차를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다가 내가 친절하게 해놨으니까 딱 보니까 몇 개처럼 보였어요? 3개처럼 보였잖아. 그런데 실상 그 속에는 4개로 잡히게 돼 있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서의 개념 또는 의, 두 번째 문서의 기능, 세 번째 문서에 대한 필요성, 네 번째 문서 처리 원칙.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대충 이해 가야 어떤 감이 오는 무슨 얘기인지가, 그지? 그럼 이건 지금 요건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 없는데 당연히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지문을 파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을 놓고 볼 때 이 지문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를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캐치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 그럼 자 봐요. 이게 지금 숫자로 써놨지 이렇게. 이게 이제 목차를 여기서 내가 얘기할 때 목차를 잡아라 이랬잖아요. 그럼 목차를 잡을 때 목차는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라고 그래요. 이게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가 이렇게 되는데 약술은 이제 숫자로 주로 하고 많은 논술은 로마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통 로마자나 숫자 대목차 이렇게 되어요. 요게.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중목차라고 그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소목차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럼 이 한 문제에 지금 다 이건 대목차야. 그럼 그 3번 문제의 대목차 몇 개? 4개. 4개야. 4개. 자, 일단 됐죠? 먼저 그러니까 외워야 된단 말이지. 지금 문제 지문 그게 다 그래. 17개를 몽땅 다 목차 몇 개다? 대목차 몇 개다. 자, 대목차 잡혔죠, 이제? 그럼 봐요, 이제. 그다음 이제 이거 봐. 요거 끝났죠, 하나? 그럼 이거 있나 봐야겠는데 이제 중목차 있나 없나? 그죠? 있나 없나 봐야 되잖아요. 여기는 개념이니까 중목차가 있을까 없을까? 개념만 잡으니까. 없겠지. 그냥 개념이니까 의의만 적는 거니까 없을 거 아니겠냐고. 여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워서 그렇긴 한데 이게 대목차죠 이제. 그럼 여기는 말이에요. 자, 의사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자료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여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번 목차가 이제 이게 내가 다 줘버렸네. 이게 이제 문서 기능이잖아. 자, 기능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의사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자료 제공 기능도 있고, 세 번째 뭐 연결, 조정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지금 중목차잖아 지금. 중목차. 그러면 이제 이 속에 다 소목차 있나 봐야 되거든 또.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속에 다시 또 구분하니까 이렇게 갖고 뭐 의사의 뭐 전달, 뭐 의사의 뭐 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목차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 목차 개수가 그럼 대목차, 그다음에 중목차, 소목차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였었죠 아까? 필요성이잖아, 그죠?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게 이게 대목차죠 지금. 그럼 이 속에 중목차가 있어. 5개 있다고. 5개 있어. 5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처리 원칙이었죠. 여기도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잡은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아까 한 문제 해봤어 우리가, 그죠? 3번 놓고 볼 때 목차를 정하죠. 순서, 개수 나왔잖아 지금. 이게 돼야 돼 먼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대목차 몇 개, 그 안에 중목차 몇 개, 그 안에 소목차 몇 개,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주관식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주관식 시험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4대형 문제를 쓰든 우리 걸 쓰든 주관식을 시험 보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목차.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수없이 들을 얘기야 이거. 목차 잡아라 하는 얘기를 나 말고도 우리 말고도 이제 4사람 있잖아요. 4사람들이 눈이 할 얘기다 하고 눈이 4시간마다 할 거야 이거. 이게 돼야 돼 이게. 자, 이제 순서 개수 정해졌죠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기억이 나야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자 봐요. 기본 내용 숙제했어요. 그다음 문제를 지문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문에 따라서 목차 잡죠 이제. 그다음 넘어가는 거야. 다음 단계가 뭐냐? 자, 목차에 따라 가지고 뭘 잡아야 되냐면 그 목차마다의 키워드를 정리해야 돼 이제. 키워드라는 건 중요 용어, 중요 단어. 키워드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이걸 이제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뭐냐? 이제 문장을 써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주관식 이제 시험 볼 때 이게 이제 그 요령이라든가 그 절차 순서예요. 요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왜 내밖에 없는 게 내가 처음이잖아. 첫 스타트 끊잖아, 항상. 토요일 날 첫 수업이니까. 내가 이제 이걸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영상이 아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 이거는 주관식 시험 본 요령 이렇게 해갖고는 올라가 있다고. 지금 또 찍게 이제 있으니까 또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문장 써요. 이제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얼마나 써야 되나요? 응? 얼만큼 써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양을 재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많이 써야 되는데, 얼만큼 써야 되냐 할 때, 우리가 볼펜 한 타스 그러죠. 한 타스, 볼펜. 몇 개 들었어요? 12개 들었거든? 그거 12타스를 써야 돼. 한 타스가 12개 들었잖아요, 그게. 그 12타스를 쓸 양을, 그게 잉크가 다 달려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면 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왜 테이핑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있죠, 살에. 그 왜 근육, 경련 일지 아니면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거 붙이고 써야 돼요. 여기가 너무 아파, 이 팔 여기가.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 쓰는 게 이게. 그래갖고는 보통 이제 뭐라 그러더라? 고무 같은 걸 끼고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에다가. 그걸 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테이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처음이라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 현실은 직시해야 돼요. 우리 현실이잖아, 우리 현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주관식 시험 보겠다는 분들은 이제 그 숙지를 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 텐데,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질문 만드세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해주는 거지, 이건 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독학을 하지 뭘 하고 나오겠냐고. 하고 나오는 이유는 내용 숙제 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난 다 해놨으니까 문제를 지문을 다 만들어 줄 거라고, 우리가. 그리고 목차 다 잡아주게 돼 있어, 우리가. 다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 강의할 것이겠죠. 지문별 문제 지문을 만들어 줄 거 아니겠어요? 목차 다 잡아주죠. 목차 연습만 따로 하는 2달 동안 한다고, 그거를. 목차 연습만 하는 게. 그거 하고 쓰는 거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 다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내용 강의하겠지, 지문 만들어 줄 테지, 목차 잡겠지, 키워드 다 알려줄 거라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로지. 우리가 다 손에 쥐어줄 테니까 받아갖고 외우기만 하면 돼요. 외우기만 하면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에 이제 뭐 지금 오프라인도 그렇겠고 인강 보는 분도 난 주관식이라는 걸 시험 본 적이 없다. 괜찮아요. 응? 괜찮다고요. 나이가 좀 많은데 나이는 숫자요. 숫자라고. 나 일회 시험 볼 때 말이에요. 70대 분도 합격했어. 70.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 읽고 할 테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안 돼? 그냥 숫자라니까요. 난 나이가 먹어서 암기 힘든데 그냥 핑계예요. 외우는 건 자꾸 반복하면 돼요. 그럼 외워지 돼 있어. 그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네 과목 중에서 1회부터 지금까지 요 사무관리론이 점수를 제일 잘 줘요. 계속 그래 왔어. 제일 잘 주니까 얘가 효자 과목이라고. 어쨌든 우리 2차도 과락이 얼마예요? 과락 몇 점이에요? 40점. 평균 얼마 나오면 돼? 60인데 거기까지 안 나와. 실제 합격자는 보면 50점대 다 합격이에요. 60이라고 하는데 60 안 나와. 한 50점대 미만 나온 경우도 다 합격했다니까, 이렇게. 평균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일 잘 주는 과목이다 보니까 얘는 큰 걱정할 건 없어요. 단 암기할 때가 좀 힘들겠지만 점수를 제일 잘 주는 과목이 하나야, 얘가. 그래서 이제 2차 준비할 때 좀 얘는 그나마 효자가 될 거를 과목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전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기로 할게요.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답안지를 쓸 거 아니겠어, 또? 답안지 쓴 요령,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또 할 테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이게 워낙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머리말은 제가 쓴 거니까 읽어보시고, 이건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자, 목차를 좀 볼게요, 이제부터. 자, 컨텐츠, 차례. 자, 이제 크게는 파트 1과 파트 2로 되어 있죠. 파트 1이, 여기 정식 명칭이에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이니까 말을 줄이면 그냥 행정 협업 촉진 규정이라 불러요. 이건 대통령령. 자, 챕터 몇 개 있나 볼까요? 챕터 1부터 해서 챕터 7까지 있어요. 저 7단원이 이 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 기출된 걸 얘기해 볼게요. 저 챕터 1, 챕터 1에서 행정업무 운영 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 이제 세 개 절로 돼 있는데 여기는 2절은 그냥 단순 참고사항이고요. 제 1절이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요. 1절에서 3절도 시험 나온 적이 있었고요. 필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챕터 2가 보세요. 공문서 관리 파트 있죠. 굉장히 많죠. 여기 양이 어마어마해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생수항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뭐 예컨대 이제 거기서 보니까 그 5절 같은 경우는 문서 성립과 효력 발생 보이죠? 이거는 총 3번 나왔어요, 시험에. 3번 출제했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다 보면 쭉 오다 보니까 그 이제 11절 검토와 협조란 게 있고 12절 결재란 게 있었죠?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묶어서 1회 시험 때 논술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 제 14절 문서 시행. 여기 바로 작년도, 아니다, 올해죠. 아직 해에 안 지났으니까. 올해 출제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챕터 3, 챕터 3에서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인데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운데. 거기서는 이제 그 제 1절과 2절이 한 번 출제했어요. 묶여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올라가서 챕터 4, 관인관리 보이죠? 관인관리가 총이 7절까지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뭐 의라든가 종류 같은 것들이 1절, 2절, 6절 정도가 2번 출제했었어요. 그 다음 챕터 서식관리 보이시죠? 세 개 절인데 여기도 이제 서식의 그 이제 절은 필요 없겠는데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3절도 한 번 나왔고 2절도 한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애를 먹는 데가 챕터 6단원이에요. 우리 과목 중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에요. 다른 건 뭐 그다지 그렇긴 한데 가장 좀 뭐랄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절이 4개 절밖에 안 보이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이 엄청 많고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1절 행정협업은 총 3번 나왔고 그 다음 지식행정 이거는 작년도 그러니까 이제 8회 때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연구 한 번 나왔었고 3절 정책연구가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거기 내용도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 영상회의가 2번 나왔는데 여기 바로 올해 그러니까 이제 9회 시험 때 올해 한 번 출제했어요. 그냥 6회, 9회 2번 나왔다고. 그 다음 챕터 7단원인데 이제 행정부의 관리 파트죠. 거기서 1절이 바로 올해 9회 시험 나왔었고요. 그 다음 2절, 3절 시험 다 나왔던 거예요. 다. 업무편람도 나왔었고 실병제도 나왔었어요. 여기까지가 1편이에요. 넘기시면 제 파트 2. 파트 2가 이제 이게 민원 처리 법령이에요. 민원 처리 법령인데 챕터 1단원에서 보니까 거기서 1단원에서는 그 이제 그 제 1절 시험 출제했고 그다음 3절, 4절 다 출제했었어요. 그리고 챕터 2가 제 파트 2에서 가장 양이 많아요. 가장 양이 많고 민원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다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안 나온 게 몇 개 안 돼요. 안 나온 거 찝어볼까 한번? 2절, 3절, 6절, 그 다음에 8절 빼고는 다 나온 거라고. 자, 이제 우리가 1회부터 해서 총 이제 9회 봤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10회 대비하시니까. 그러면 1편, 2편을 약간 이제 말씀드릴 때 논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제가. 약술은 다 나오니까. 논술 중요한데, 여기서는 말이에요. 1편에서는 말이에요. 1회 시험 때만 논술을 출제했거든. 여기서 이렇게. 근데 나머지 몽땅 여기서 다 나왔어. 논술이 2편에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보니까 이제 챕터 2니까 민원 처리 1절부터 해서 제 12절까지인데 여기서 계속 논술이 계속 나온 거야. 여기서만 계속해서. 작년도 아니죠. 올해도 그랬고 올해 9회 시험도 여기서 논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술만 얘기한다 그러면 1편보다 2편이 훨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 왔었거든. 2편 계속 출제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 냈어. 낼 게 없어 이제. 물론 또 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다 중요하긴 한데 2편에서 논술 계속 출제했을 테니까 10회는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 10회 시험에서는 예단이 안 되지만 10회 시험에서는 1편도 가능성이 있어요. 논술이. 어쨌든 여기서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갔으면 챕터 3. 여기는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게 시험 나온 적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잘 두란 소리예요. 물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안 나온 거 위주로 먼저 하면서 나온 거 곁들이는 거라고. 공부 방향이 안 나온 거 먼저 정리하시고 시험 나온 거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 챕터 4단원이 이제 그게죠. 국민제한 규정. 국민제한 규정이 이거는 이제 한 번 출제했어요. 한 번 출제했는데 저는 이제 예측을 올해 이게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
왜냐하면 이게 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내용들이 개정됐는데 올해 출제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 여기는. 그래서 이걸 내용은 물론 대비해 보자고요. 해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를 좀 대충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제 OT를 다 마치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파트 1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자, 16쪽 넘어가시면 챕터 1이죠. 자, 행정 운영 개요. 자, 여기서 이제 어차피 시간 꽤 된 것 같으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부터 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강의 계획표는 다 받으셨죠, 이거? 요대로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